안녕하세요, 샤샤샥입니다. 오늘은 손을 그려볼 건데요, 덩어리를 보는 것부터 해볼게요. 처음부터 일일이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그리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다 묘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을 항상 희미하게 떠주시고 큰 면적을 보는 거죠. 이렇게. 저도 지금 눈을 희미하게 뜨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느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이제 작게 봐주시면 돼요. 또 눈을 희미하게 뜨고 나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두운 부분에서 또 이제 작은 면적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손도 또 봐주시고, 이렇게 크게 잡고 나서 묘사하실 때는 이런 명암도 보시고 이런 주름도 표현하시고 여기 더 어두운 부분도 찾아주시고. 아시겠죠? 어렵나? 항상 눈을 희미하게 뜨시고 약간의 그 명암 차이를 찾으시면서 면적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색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기본이 될 베이스색,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피부색을 만들어 볼게요. 카메라가 찍히고 있는 줄 알고 설명 열심히 했는데 안 찍혔어. 저는 형태를 잡을 때 큰 터치로 잡는다고 말씀을 계속 아까 드렸고요. 근데 찍히지가 않았네요. 그리고 그리실 때 틀려도 괜찮아 라는 주문을 계속 속으로 외웁니다. 선이 좀 더 억압된 느낌이 없게, 형태 잡는 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선에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릴 때도 너무 조심스럽게 그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신감 있게 선을 그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계속 그런 주문을 외워요. 틀리면 고치면 되지, 이런 저만의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그리는 걸 선택한 이유는요, 손이 은근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손에도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표정을 느낄 수 있는 신체의 한 부위인데 그걸 표현해내기가 나름 어려워요. 그래서 손을 잘 그리면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얼굴은 눈, 코, 입으로 뭔가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현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손은 좀 다릅니다. 손에서 나오는 그 표정을 연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도 손 그리는 것도 재밌어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그 표정이 나올 때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편입니다. 자, 초벌이 끝났고요. 처음 시작할 때 테레펜을 써서 그리면 물감이 미끄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질감을 올리기에는 힘들고 처음 깔아놓은 이 덩어리감의 표현들이 밀려서 뭉개집니다. 그래서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이 집착하면 과정이 조금 망치기 때문에 오늘은 1단계로 여기까지 그리고 말린 다음에 내일 또 다시 그려볼게요. 손 그리기 두 번째 날입니다. 제가 피부색을 만들 때꼭 지키는 법칙 그런 게 있다면 이런 기본이 되는 흔히 말해 이제 이런 살색 계열들 주로 섞어주고, 꼭 해주는 작업은 그린 계열도 섞어주고요, 블루 계열도 꼭 섞어줍니다. 그래야 좀 더 리얼한 피부색이 나와요. 어떤 색을 만들 때 이 색 이 색 섞으면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만들 수 있잖아요. 피부색이면 레드 계열, 화이트 계열, 그리고 오렌지 조금, 나 머리로만 생각한 대로 섞어서 색을 쓰면 색이 예쁘지만 리얼한 느낌은 떨어집니다. 피부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그런 보랏기도 보이고 푸른기도 보이잖아요. 그런 걸 실제로 섞어주는 거죠. 이 팔레트에서 색 자체로 봤을 때는 이건 좀 뭔가 어두울 것 같은데, 이 색은 뭔가 탁할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쓰면 훨씬 더 실제 피부에 가까워진 느낌이 들고 세련된 색이 완성이 됩니다. 말라는지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말랐네요. 중간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얇게 발려진 느낌이 되게 은은하면서 분위기가 좋지만 밀도 있게 그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문을 외워봅시다. 틀려도 괜찮아 라는 주문을 넣어주면서 그려봅시다.
그리고 붓질하는 부분에 저도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보통 이렇게 연필 잡듯이 터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가장 흔한 방법이죠.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선을 그을 수가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묘사가 가능하죠. 그 목적으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붓을 잡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좀 무심하게 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뭔가 집착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서 붓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면 좀 집착하는 걸 덜 할 수가 있고, 터치가 좀 밀착되는 터치보다는 얹어놓는다는 느낌, 툭 얹어놓는다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보통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그림을 봐줄 때나 뭐 이럴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봐주실 때 정확하게 그리려고 봐주시는 게 아니라 틀린 부분들을 이제 뭔가 덩어리를 잡아줄 때 툭툭 얹어놓기 위해서 터치를 하는 것처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두 가지 파지법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마디 표현이랑 좀 더 어두운 부분을 더 잡기 위해서 작은 브러쉬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브러쉬로 어두운 부분들을 잡아주면서 형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형태를 잡아가면서 확실치 않은 부분들은 터치를 조심히 해주시다가 이 부분은 확실히 맞다 하는 부분들은 강하게 터치해서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너무 조심스럽게만 그리면 소극적인 그림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틀려도 괜찮다는 주문을 외우면서 과감한 터치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완벽하지 않잖아요. 중간 크기의 브러쉬랑 어두운 색을 묻혀놓은 브러쉬랑 같이 쓰면서 중간 톤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처음보다 좀 더 밀도가 많이 쌓인 느낌이 들죠? 작은 붓과 중간 붓을 동시에 쓰면서 명암도 잡고 그림자도 잡고 면적을 더 분할했어요. 면적을 잡아주고 형태가 틀어지면 다시 작은 브러쉬로 형태를 잡아주고, 너무 진하게 선적인 면이 보이면 다시 중간색으로 그 부분을 이어주고, 이런 식으로 더 밀도를 지금 쌓아봤고요. 전체적으로 물감이 올라가서 이것도 한 번 더 말린 다음에 내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으로 넘어갈게요. 어두운 부분들을 표현할 때도 어두운 색이 다 동일하게 칠하진 않고요. 어느 부분에는 약간 푸른색이 많이 보이는 어두움, 어느 부분은 붉은기가 많이 보이는 어두움, 그런 구분도 해주시면 색이 좀 더 풍부해 보이실 거예요. 중간 단계까지 그려봤고요. 더 이상 물감이 올라가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말린 다음에 또 내일 그려보겠습니다. 손그리기 3일차입니다. 어제 바른 부분들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흰색도 써볼 거예요. 흰색을 섞어가면서 밝은 부분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세부 이런 손톱, 주름 부분들을 좀 더 묘사를 해볼게요. 흰색을 섞으니까 확실히 눈에 띄죠? 묘사를 하기 시작하면 틀릴까봐 무서워서 소심해지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전보다 터치들이 느려지고 조심스러워지고.
이렇게 중반이 지나가도 틀린 부분이 보이시면 바로바로 고쳐주세요. 자, 이렇게 손 그리기는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손을 그리면서 좀 신경을 썼던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색들을 다양하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기본적인 이런 핑크랑 오렌지 계열이랑 레드 계열도 있지만 자세하게 좀 관찰해보면 손톱 부분에 이런 보라 계열의 색들도 보이고 창백해 보이는 부분들도 보이고요. 조금은 노래 보이는 부분들도 유심히 관찰을 했고 그린 계열도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걸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양한 색감들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형태를 끝까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 형태를 잡은 부분이 이쪽 선이었는데 그리다 보니까 형태가 틀린 걸 인지를 하고 다시 이쪽으로 형태를 잡은 거예요. 지금은 제가 배경을 따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둔 거고요. 배경을 그리실 거라면 이제 여기는 그냥 덮어주면 되겠죠. 외곽선을 처리하실 때 많이들 신경 쓰시는 게 깔끔하게 그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오린 것처럼 깔끔하게 안 그리셔도 돼요. 너무 깔끔하게만 그리면 이제 회화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디자인적인 느낌이 강해져서 조금 차갑고 딱딱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부분들은 뭔가 완성되지 않는 느낌이 들죠. 선들이 다 이어진 느낌이 아니라 그냥 겹쳐진 듯한 느낌으로 마무리한 곳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일일이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그림을 보실 때 조금은 멀리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외곽 형태들이 강약 조절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또렷하다가 여기서 흐려지고 다시 또렷해지고 흐려지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좀 더 회화적인 요소가 보이는 거고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의 표정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손에는 이런 직선 느낌도 있고 이런 둥글둥글한 느낌들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직선적인 느낌들이랑 둥글둥글한 느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손의 표정이 잘 표현이 되는데 손을 그리다 보면 이런 둥글둥글한 느낌에 조금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손들이 고무장갑처럼 표현이 되어 있다거나 엣지 있는 느낌들이 덜하게 되는데 외곽 실루엣을 보실 때 내가 너무 둥글게만 그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딱딱하게 직선으로만 그리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잘 확인해 주시는 것도 손의 표정을 잘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의했던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릴 때 보통 그리는 과정을 빨리 감기 처리를 해서 영상을 짧게 올리는 편인데 간혹 그림을 따라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다 하셔서 이번에는 풀 영상도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